안녕하세요. 시어스톡 여행작가 앤드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부다페스트에 있는 관광명소 바이다 후냐드 성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이다 후냐드 성에 도착했는데요. 이 연못에서 저 성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멋있어요. 여행 중에 이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인생샷을 담을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트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바이다 후냐드 성 이름을 딴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그 루마니아에 있는 트랜실베니아 지역이 헝가리 땅이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 되면서 루마니아에 빼앗긴 거예요. 거기에 헝가리 후냐드 영주가 살았던 성이 바로 바이다 후냐드 성이에요. 헝가리인들이 존경하는 마차시 왕의 아버지가 후냐드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이다 후냐드 성에는 4개의 건축 양식이 하나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헝가리 마자르족들이 이곳 헝가리를 정복한 지 1000년을 기념하면서 1000년 기념물로 만든 겁니다. 헝가리 정복 1000년 기념하면서 헝가리에 있는 시대별로 가장 대표적인 건축 양식들을 이곳에 모아놨습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4개의 건축 양식이 조립되어 있어요. 자, 이제 바이다 후냐드 성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정문이 보이죠? 뾰족하게 보이는 것이 고딕 양식이에요. 요 앞에 있는 정문, 요 모습이 바로 트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바이다 후냐드 성의 모습입니다. 그 앞에는 또 다리로 되어 있는데 다리도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 트랜실베니아 지역에 가면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안성이라고 부르는 드라큘라 성이에요. 그래서 이 드라큘라 성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이다 후냐드 성도 바로 그 드라큘라 성 불안성하고 아주 비슷한 건축 양식입니다. 이게 헝가리인들에게는 고딕 양식으로서 굉장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드라큘라 성도 고딕 양식이고, 이 후냐드라는 사람은 터키와 대항해에서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슬람권이 유럽으로 들어온 것을 막아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본래 드라큘라라는 사람은 블라드 3세 체페슈라는 사람인데 그 이슬람권을 대항해서 굉장히 용감하게 싸운 사람입니다. 너무 잘 싸우니까 루마니아에서 당시 그 별명을 붙여준 것입니다. 용의 아들이다. 드라큘라라는 것은 드라는 드래건, 큘라는 선, 아들이죠. 용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아일랜드 문학소설 작가인 브람 스토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흡혈귀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이 드라큘라가 너무나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그 흡혈귀 소설의 주인공을 드라큘라로 쓴 거예요. 유명한 장군이 어느 날 흡혈귀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불안성은 드라큘라 백작이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드라큘라 성이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드라큘라 장군하고 마차시 왕의 아버지 후냐드 장군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그 이슬람권 오스만 투르크가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 그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후냐드가 마차시 왕의 아버지가 이 세르비아에까지 가서 이슬람권인 그 오스만 투르크 몰아내기도 해요. 세르비아의 수도가 베오그라드죠. 그래서 베오그라드에 가면 이 후냐드의 그 업적을 그 깔레맥당 공원에 비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년 전에 영국 왕실의 찰스 황태자가 드라큘라 성에 있는 지역을 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의 소유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자벳 여왕의 고조모가 바로 트랜실베니아 출신이에요. 트랜실베니아 출신 헝가리 여자입니다. 그래서 헝가리와 영국 왕실 사이에는 친척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안에 들어가면 아까 4개의 헝가리 전국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그대로 이곳에다가 만들어놨다고 그랬죠. 자, 그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농업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헝가리인들의 농업, 수렵, 임업, 어업 등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어린이들이 재밌어하는 곳이에요. 종달새알도 있고 꿩알도 있고 이런 새들을 박제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안에 들어가 보죠. 자, 안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시대별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지금 보이죠? 요 보이는 게 로마네스크 양식인데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자크라는 마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곳에다가 갖다 만든 거예요. 로마네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본래 유럽의 건축 양식하면 물론 이제 이집트로 가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리스가 뿌리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습니다. 되게 그리스 양식은 보면 천장평으로 되어서 무너지지 않도록 천장 받침대를 받치기 위해서 기둥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로마로 들어오면서 아치형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기둥이 적어졌죠. 고대 로마 양식의 특징은 둥근 아치형이에요. 로마에 가면 그 원형 경기장 그 건물들 가만히 보시면요, 다 아치형으로 연결됐습니다. 근데 중세로 오면서 유행했던 양식이 바로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고딕 양식이에요. 중세 하면은 10세기에서 한 14세기, 이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적인 양식 그런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로맨틱입니다. 그래서 로맨틱이라는 말이 바로 로마적인 그 말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낭만적이다는 말이 로마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네스크 양식을 보면 아치형 둥근 천장 3개에다가 기둥이 있는 거,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의 특징입니다. 주로 11, 12세기에 많이 유행했던 양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오면 고딕 양식이 보입니다. 고딕이라는 말은 고트족이라는 뜻입니다. 고트족의 양식이다 해서 고딕 양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고딕 양식의 특징을 보면요, 외관상은 하늘로 향해서 뾰족뾰족 솟아있습니다. 자, 고딕 양식도 중세 양식인데 신에게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사상을 표출한 겁니다. 그래서 고트족들의 양식이 이 중세 시대에 아주 유행을 했어요. 13세기에서 14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고딕 시대는 중세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이 부패했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프라하에 가면 이 고딕 양식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창을 보면요, 유리창이 로마네스크는 아치형이었죠. 고딕 양식은 유리창도 뾰족뾰족 솟아 있어요. 각진 유리창입니다. 그게 고딕 양식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당 같은 데 보면 아름다운 장미창이 있는데 그것도 고딕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왼쪽으로 조금 돌면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 보입니다. 자, 르네상스는 유럽에서 15, 16세기에 꽃을 피웠죠. 자, 르네상스 하면은 유럽 나라는 어디나 다 15, 16세기입니다.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가만히 보시면 유리창이 아치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로만 양식처럼 되어 있죠. 고딕 시대가 신중심 사회에서 종교와 왕실이 많이 부패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신중심 사회에 대한 반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관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인간 이성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 중심의 문화와 예술이 꼽히죠.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그 르네상스라는 뜻은 부활이란 뜻이잖아요. 고딕 시대 신중심 사회에서 인간 중심 사회로 부활하자, 그런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인간 중심의 그 사회가 언제냐면 바로 고대 그리스 그리고 고대 로마 문화입니다. 이 건축 스타일이 고대 로마로 돌아가요. 그래서 로마 양식처럼 아치형의 예술이 부활한 것이죠. 르네상스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면 그 15, 16세기 그때 생겨난 게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생기면서 유럽 고딕 시대 신중심 사회, 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서 이때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16세기 초에 칼빈도 나타납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유럽의 캐톨릭 중심의 종교가 이제 개혁이 된 것이죠. 흑사병이 있으면서 이 사람 중심의 문예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중심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흑사병이 이런 거대한 문화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그 예술가들을 보면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 아주 꽃을 피운 예술가들입니다. 오늘날 아주 흡사한 코로나 이후에도 아마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비대면 문화가 이제 많이 생겨나고 있죠. 영상으로 그 회의도 하고, 영상으로 대학 강의도 듣고, 요즘은 집도 건축할 때 집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집 근무형 집들이 나타난대요. 그냥 건축과 예술과 문화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건축이 남아있는데, 자, 마지막에 보이는 요 건축은 바로크 양식이에요. 바로크 시대는 17, 18세기에 주로 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 바로크의 특징을 보면요, 자, 가만히 보세요. 굉장히 건축이 이전 거하고 다르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조각이 많고 웅장한 느낌이죠. 이 바로크라는 이름은 찌그러진 진주란 뜻이에요. 건축의 특징이 찌글찌글합니다. 찌그러진 진주처럼 아주 찌글찌글 울퉁불퉁 조각이 많고, 그래서 이 바로크 건축의 특징을 보면요, 굉장히 대층적이고 굉장히 그 웅장합니다. 장식적이고 조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체감이 아주 뛰어나죠. 굉장히 움직이는 것 같고 역동성 있는 이런 장식물이 많은, 그래서 딱 보기만 해도 느낌이 오는, 감정 표현이 아주 훌륭한 작품이 바로 바로크입니다. 그리고 성당 바로크 건축 인테리어 보면요, 그 성인들 동상도 많고요, 천사들 동상들, 또 성인들의 동상들이 많은데 다 황금으로 칠해졌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바로크는 사람 냄새가 나면서도 왕권과 신권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냥 고전주의와 그리스도교 사상이 융합된 그런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네 가지 건축 양식 특징만 잘 알아도 우리가 유럽 여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부다페스트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을 시대별로 특징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이 있는데, 자, 아노니무스 동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노니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마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면 세계 최고의 해커 아노니무스 얼굴을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아노니무스입니다. 영어로 하면 무명인, 이름이 없는 사람, 얼굴 없는 사람, 그게 바로 아노니무스죠. 라틴어입니다. 이 사람은 13세기에 벨라 3세 왕의 아주 보좌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당시 최고 역사학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그 헝가리 역사를 많이 집대성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무명인으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무명인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연필을 들고 역사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역사책하고 연필을 보면 반질반질하죠. 거기만 사람들이 만져서 반질반질한 겁니다. 저 볼펜이나 책을 만지고 가면 이 사람의 지성을 가지고 간다 해서 저기를 만지는 거예요. 어린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시어스톡. 시어스톡은 헝가리에서 만날 때 또는 헤어질 때 주로 하는 인사입니다.